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듣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모빌리티가 그리는 미래라는 제목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6년부터 사실 자율주행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만으로 한 8년 정도 연구를 한 입장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율주행이 뭔지, 그리고 이게 왜 어려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미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연구를 하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누구나 자율주행이 뭔지 이미 다 알아요. 제가 4월에 사이언스 슬램디 했을 때 지금은 고등학생 분들이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자율주행이 뭔지, 자율주행이 되면은 뭐가 좋을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은 이름 그대로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인데 요게 스스로 간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0단계에서부터 5단계인데 우리가 흔히 보는 건 3단계가 아무래도 조금 요즘 흔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단계면은 약간 좀 한눈을 팔아도 되는 정도. 4단계부터는 이제 정말로 좀 자유로워지고 5단계부터는 아예 사람이 없어도 움직일 수 있는 요런 단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뭐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다 3단계 정도에서 제공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4단계 또는 5단계까지 가야지 좀 여러분들이 진짜 자율주행이라고 했을 때 즐길 수 있는 것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사실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고등학생이어서 운전면허가 있으신 분들이 없겠지만 뭐 자전거 타는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주변을 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어디에 뭐 차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지합니다. 이렇게 알았으면 이제 앞에 차가 있으니까 내가 그거보다 3m 뒤에 서야겠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핸들과 브레이크. 그래서 요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수행하게 되고요. 각각의 부분들이 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2016년부터 인지 파트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앞에 있는 도로에서 차선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 있는지, 사람은 어디 있고, 저 사람은 왜 움직이고 있고, 차가 서 있는데 주차되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디 가서 제가 저 자율주행 연구합니다 라고 하면은 되게 감사하게도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져줘요. 재밌겠다. 그러는데 다들 질문을 하나씩 합니다. 언제 되냐? 그래서 언제 되냐? 근데 이거는 사실 연구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팀에서도 빠르면 금방이다. 아니면 누군가는 나 정년할 때까지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다들 합니다. 그래서 각자만의 답변이 있는데 저는 연구를 시작한 이후로부터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3년 내에 된다. 앞으로 3년 내에 된다. 근데 2016년 8년 전부터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년 전부터 3년 내에 되니까 조금씩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저만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다양한 IT 기업이나 자동차 업체들이나 다 몇 년 내에 된다라고 옛날부터 얘기를 했고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은 자율주행차를 아마 안 타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라고 했을 때 저는 조금 기존에 있었던 큰 변화였던 스마트폰과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스마트폰이 일단 가격을 비교해 보면은 차량보다 뭐 한 10분의 1에서 20분의 1까지 싸죠. 이런 가격이 문제는 아니고 수명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금 노트 20을 써요. 한 5년 된 핸드폰인데 오래 썼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5년 정도 됐다. 그러면 새 차구나. 아직 충분히 탈만하구나.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제 차가 2012년식 K5를 타고 왔는데 오늘 2012년도 여러분들 어떤 핸드폰 쓰셨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그때 아이폰 3GS라고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 같은 걸 쓰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수명을 생각해도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폰이 이제 노트 20이다 보니까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앱이 딱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할만해요. 근데 여러분 자율차가 뭐 많이는 아니야.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냥 신호 무시할 수 있어. 이러면 여러분들 타실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자율차라는 거가 수명도 굉장히 많이 요구하면서 완성도도 말도 안 되게 요구하는 그런 어려운 기술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냐? 그래서 자율주행이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혹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 자율주행이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자율주행이 이미 다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에서 나와서 어딜 가야 될 때 미리 핸드폰으로 차를 불러요. 내려와. 주차장 같은 것도 필요 없어. 거기까지 걸어갈 필요도 없어. 집 앞에 차가 있을 거예요. 그냥 타고 여러분들 운전면허 없어도 그냥 타면 돼. 그리고 핸드폰을 쭉 하면서 뭐 놀든 아니면 뭐 아침을 먹든 그러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해요. 목적지에 주차장이 있냐? 이런 것도 필요 없어. 그냥 내리면 돼요. 그럼 차가 알아서 떠나가. 어때요? 근데 이 순간 이제 여러분 핸드폰에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카카오 택시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카카오 택시를 사용할 때 택시 기사님이 안녕하세요 하는 그런 인사를 매정하게 무시할 수 있으면은 사실 이미 자율주행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결제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끼고 택시 기사님 인사 다 무시하면은 여러분들은 자율주행을 즐기신 거예요. 실제로 저희도 자율주행을 시연을 하다 보면은 되게 시니컬하신 분들이 이거 타는 거 하나도 재미없다. 이거 사람이 운전하는 거랑 다를 것도 없고 이거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연구원들이 이제 뒤에서 울거든요. 이런 극찬을 해주시는구나. 사람이 운전하는 거와 다를 바 없다니. 이런 칭찬이 세상에 있나. 그래서 사실 개인이 즐기는 거는 자율주행이 별 맥락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사회적 변화인 거죠. 세상의 모든 차량들이 다 자율주행이 된다면, 누구나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차량 내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놀거리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대중교통 같은 것들도 엄청나게 변화하겠죠. 우리가 굳이 버스 노선에 따라 살아야 될까? 세상 모든 차가 자율주행인데. 그 다음에 여행산업 같은 것도 여러분들 그냥 밤에 어디든 가고 싶으면 밤 가는 동안 차 안에서 자고 일어나면 여행지고, 그 다음에 뭐 각종 물류 배달 사업 이런 것들도 당연히 많이 변할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도전적인 생각을 해보자면 과연 우리가 차량의 소유 개념이 필요할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차를 안 가져보셨겠지만 차를 가져봤자 24시간 중에 1시간씩도 안 탑니다. 그럴 거면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 차량의 소유 개념이나 주차 공간의 활용, 우리 도시에도 아마 오늘 운전해서 오신 분들은 다 여기 주차 끔찍하다 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이런 주차 공간 같은 것들이 굳이 학교 안에 있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심이 그럼 더 확장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 안에 있는 시간이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시내 안에서 빠글거리면서 살 필요가 없겠죠. 좀 더 한 1시간 정도 뭐 떨어진 데에서 살아도, 거기서 좀 더 탁 트인 자연에서 살아도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차량의 디자인 같은 것들도 지금은 다들 어떻게 하면 운전이 더 편하고 쾌적할까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는데 그때 되면은 그런 게 필요 없겠죠.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맛깔나게 놀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차를 디자인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미 미래가 다가와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애슐리 같은 데 가면은 다 이렇게 요즘 뷔페 같은 데서 다 접시 버리는 거 이런 거 다 자율주행을 통해서 개발되어 있고 이미 뭐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자율주행인 기술이 도입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2021년부터 2021년 6월부터 애트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캠퍼스 안에서 자율주행 셔틀을 사용한 서비스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무인 버스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건 진짜 제가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3년 이내가 아니라 2년 안에도 아니면 1년 안에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자율주행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기술이 될 거고 이미 가까이 와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